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준 남자 사주파랑 기파랑입니다. 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MBTI 8기능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MBTI 8기능은 이렇게 어떤 좀비배라는 어떤 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8개의 원형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서 각 유형별로 이렇게 대응되는 기능을 이렇게 체계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4차 기능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융심리학에도 등장하는 건데요.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 열등 기능은 아니마 아니무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영웅, 여걸이 이제 주기능이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극이 되는 것이 바로 열등 기능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아니마 아니무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ISTP의 경우는요, 이제 내향사고가 이제 주기능이잖아요. 내향사고가 주기능, INTP랑 똑같죠. 내향사고가 주기능인데 열등 기능이 F2 외향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ESTJ 같은 경우 ENTJ랑 더불어서 외향 사고가 주기능인데 뭐죠? 반대가 이게 반대인 아니마 아니무스 열등 기능이 FI 내향 감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ISFP, INFP 같은 경우는 내향 감정이 주기능인데 그의 대극인 외향 사고가 열등 기능. 그리고 이제 ESFJ, ENFJ 같은 경우는요 외향 감정이 주기능인데 내향 사고가 열등 기능. 그러니까 이런 열등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이라고 존 비비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융심리학에 나오는 원형이에요.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열등 기능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제대로 공부하면 좀 깊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밀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일단은요, 아니마 아니무스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남성 안의 여성성, 여성 안의 남성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의 경우 이제 INFJ란 말이에요. INFJ인데, 주기능이 내향 직관이란 말이죠. 내향 직관인데, 제 안에 여성성이 발현될 때는 바로 그 아니마. 이제 저는 남자니까 아니마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성의 경우는 이제 아니무스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 안에 아니마, 내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은 외향 감각, 열등 기능이 외향 감각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융심리학과 더불어서 좀비배라는 그런 팔기능론의 핵심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제가 만약 여자였다고 한다면 아니무스가 되겠죠. 아니무스. 그러면 여자 주기능이 여자인데 이제 열등 기능이 남자스럽게 남성스러운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니무스다. 그러니까 반대 성별에 해당하는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이거는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만약 이제 이거죠. ISTP나 뭐 약간 INTP가 주기능이 이제 아무튼 남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열등 기능이 터져 나올 때 열등 기능 이거 이제 융심리학에서 보면요 굉장히 고태적이고 유아적이고 되게 좀 원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냥 진짜 뭐 완전 그냥 떼쓴 어린아이 같은 되게 좀 그냥 술 취한 모습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만취한 술 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약간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ISTP, INTP가 뭐 술 취하거나 아니면 마약에 취했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이럴 때 FE 외향 감정의 열등한 원시적인 모습으로 나오면서 막 되게 뭐 자기 감정을 받아달라고 막 떼를 쓴다든가 막 아니면 뭐 자기 표현을 막 그냥 뭐 엄청 막 쏟아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유형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이제 그 약간 술 취했을 때 조금 평소에 쓰던 직관이 사라지고 이제 대극이니까 이제 감각이 올라오면서 뭔가 깊이 있는 의미의 어떤 그런 촉감 같은 오감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는 뭐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마 아니무스 같은 경우는요. 그거를 발현을 할 때 내 안에 반대 성별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남성과 여성의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 이것이 의미한 바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성욕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성욕 같은 걸 느낄 때, 그 포인트가 열등 기능에 달려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 유형을 갖고 있으니까, 뭐, 내 안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제 열등 기능이 SE, 외양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 어떤 외양 감각적인 부분을 터치할 때 저는 무엇이다? 그거에 홀려가지고 뭔가 성욕이 이끌어나거나 아니면 뭐 약간 이성에게 강하게 확 끌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 기능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야 잘할 수 있을까 말까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내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은 달리 말하면은 환상을 가지는 포인트, 그리고 성욕이 일어나는 포인트,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무엇이다? 원시 시대의 어떤 아담과 이브의 원형,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시 시대에 우리는 뭐 남자든 여자든 아무튼 그런 원형으로 태어났는데 그거에 반대 성별에 해당하는 그런 무의식의 욕구 또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요, 남자는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열등 기능이 나이가 들면은 좀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그게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뭔가 올라오기 때문에 진짜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변화, 갱년기를 지나고 나면 남자는 여자답게, 여자는 남자답게 좀 이렇게 좀 그런 모습으로 좀 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호르몬의 변화가 바로 아니마 아니무스의 어떤 실존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강하게 이끌리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어떤 MBTI 유형이 있는데 그 MBTI 유형의 열등 기능을 이제 나도 모르게 건드리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무엇이다? 성욕이 일어나거나 강한 어떤 이끌림이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런 쪽으로 남녀 간의 사랑 발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다? 내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이거예요. 열등 기능을 막 이제 뭐 잘하려고 애쓴다. 그런 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요, 내 안에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평소에 주기능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무의식에 있는 열등 기능을 많이 억누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 억누르고 사는 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제 칼륨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폭발이 일어났을 때 보상작용으로서 그 열등 기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막 미친 듯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요, 뭐 과도하게 어떠한 뭐 오감 같은 거를 제한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갑자기 확 폭발이 된다든가 뭐 술 취했을 때든 맨정신일 때든 아무튼 간에 그게 폭발이 되면서 보상작용으로 제가 뭔가를 뭐 감각을 막 즐기러 뭐 한다든가 뭐 진짜 별 기행을 다 벌인다든가 저도 충분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나의 어떤 무의식적 욕구를 들여다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열등 기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심오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것은 MBTI에서의 어떤 열등 기능과 이제 연관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칼 융에게 이제 뭐 칼융이 이야기했던 개념을 존 비비라는 학자가 이제 발전시켜서 8기능 A 펑션 모델로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만들어 놨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무엇이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아니마는 아니물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오히려 그걸 수용할 줄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다?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면서 보다 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